11월 본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이 뉴욕은 오늘 마감됐습니다. 뉴저지는 14일까지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민주당 후보들이 팰리세이즈 팍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과잉 진압에 이어 불심 검문 중 시민의 돈을 강탈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2달 연속으로 대폭 진전됐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내년 보험료가 올해 수준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1월에 치러지는 본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뉴욕주는 오늘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이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을 맞아 시민참여센터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한인 유권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유권자 등록률을 80%로 끌어올리고 투표 참여율도 80%를 만들기 위해 808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 오늘 시민참여센터는 뉴욕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맞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한인 유권자 등록을 위해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유권자 등록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시민참여센터에 찾아가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은 등록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우리 한인 동포 정치인들도 이 선거에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하고 또 투표율을 높여서 이분들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동포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아시안 유권자 등록률은 23%,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60%로 아시안 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전체 유권자 등록률 70%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절실해 보입니다. 정치인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한국인의 그 한국 사회가 힘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있다면은 시민권 가지셨다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편 뉴저지주는 오는 14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으며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로 된 등록용지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본선거를 앞두고 버겐 카운티의 민주당 후보들이 팰리세이즈 팍 시니어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인 채용과 노인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한인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한 노인 아파트.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본선거를 앞두고 버겐 카운티를 대표해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이곳을 찾았습니다. 올해 뉴저지 구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는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부터 역시 각 버겐 카운티 프리 홀더와 팰리세이즈 팍 시장 재선에 나서는 조앤 보스 현 프리 홀더와 제임스 로튼더 현 시장, 버겐 카운티장의 첫 도전장을 내민 짐 테데스코 현 버겐 카운티 프리 홀더까지 전부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젊은 한인들의 관공서 채용과 노인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While the Republicans have been cutting everything, they've also put more burdens on the senior citizens. And we do everything we possibly can to help the senior citizen. I'm committed to having Korean Americans, Latinos, and African Americans throughout my administration. I'm committed to having a diverse and broad spectrum of people representing Bergen County. Love the opportunity to continue on in that position,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very hard like I have been in the past, and I continue to for the opportunity for that. I would appreciate it. 이후 이들은 비닐장갑을 두르고 노인 아파트의 구내 식당에서 직접 식판을 나르며 점심 봉사를 했습니다. 올 뉴저지 본선거는 11월 4일이며 이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0월 14일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계속되는 과잉 진압으로 문제가 됐던 뉴욕 경찰이 이번엔 불심 검문 중 시민의 돈을 강탈하는 동영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국장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시인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브루클린에 위치한 코니 아일랜드. 뉴욕 경찰에 의해 실시된 불심 검문에 걸린 흑인 남성이 경찰관에게 몸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할 의도가 없다는 듯 양팔을 높이 들고 경찰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하지만 검문을 마친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경찰관에게 다가갑니다.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경찰관은 손에 들고 있던 체류가스를 남성의 얼굴에 발사합니다.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은 흑인 남성의 이름은 레마드 조이로 사건 당시 코니 아일랜드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문 도중 조이는 경찰관이 자신의 돈 1,300달러를 강탈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체류가스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자신에게 항의하는 조이의 여동생 라티파 조이에게도 체류가스를 분사했습니다. 경찰 측은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조이의 핸드폰과 현금을 압수한 것은 맞지만 1,300달러가 아닌 62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한 이후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신 검문을 받은 조이는 체포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뉴욕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2달 연속으로 대폭 진전됐습니다. 앞서 국무부 역시 1월까지는 매달 크게 진전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었죠. 하지만 가족 이민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9일 공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우선 수속 일자는 2012년 6월 1일로 10월과 비교해 무려 8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수개월간 답보를 이어오던 취업 3순위는 지난 10월 문호에서도 6개월가량 급진전되며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졌습니다. 이처럼 취업 3순위 문호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지난 10월부터 2015 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적체 현상이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도 최근 내년 1월 문호까지 매달 6개월 이상씩 진전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취업 3순위 외에 1순위, 2순위는 물론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전면 오픈됐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 부분은 여전히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의 우선 일자는 2007년 6월 8일로 2주 개선됐고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2013년 3월 1일로 1개월 빨라졌습니다. 또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B순위는 2008년 1월 1일로 2개월 진전됐으며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2002년 2월 8일로 2주 개선됐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내년 보험료는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104달러 90센트, 연간 본인 부담금 147달러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104달러 90센트, 연간 본인 부담금은 147달러로 각각 올해와 같이 동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적 혜택인 파트 A에 비해 추가로 받는 혜택인 파트 B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2년 전 소득이 적용되면서 2015년 보험료 산정 기준은 2013년 소득세 신고에 수정된 조정 총소득입니다. 파트 B는 의사 오피스 방문과 응급실 등 병원 외래 진료 수술을 포함한 입원 치료 시 의사 비용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비용 80%를 커버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부 파트 A 유료 가입자의 2015년 월 보험료도 발표했는데 이들은 올해 월 426달러에서 19달러 낮아진 407달러를 내야 합니다. 99%의 파트 A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40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 크레딧이 30에서 39점이면 올해보다 10달러 싸진 월 224달러의 할인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또 파트 A의 본인 분담금은 1260달러로 올해보다 44달러 비싸졌으며 병원 입원 기간 61일에서 90일 사이의 본인 분담금은 하루 315달러로 올해보다 11달러 인상됐습니다.
또 이번 90일을 경과한 후 평생 예비일자를 사용해 혜택을 연장할 경우에는 매일 $630로 올해의 하루 $608에서 $22 인상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공항들은 요즘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 청소 직원 2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작업 환경 때문에 불안하다며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과 용역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에어서브에 채용된 직원들 200여 명이 라과디아 공항의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항공기 기내 청소를 맡고 있는 이들은 공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검색 작업이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한 직원은 데일리뉴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보호 장비 없이 승객들이 구토한 것과 배설물, 또 화학약품 등을 매일같이 다루고 있다며 업체 측이 장갑을 지급하지만 소재가 종이처럼 너무 쉽게 찢어져 버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사람의 혈액 같은 각종 체액 처리 방법이나 요령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시 정부 보건관계 기관장들과 에볼라 대책회의를 열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회의를 마친 뒤 뉴욕시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학생들의 아침 풍경이 조금은 느긋해질 수 있을까요? 뉴저지주에서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리차드 코디 주 상원의원은 주 교육국이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검토하고 이를 재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코디 의원은 현재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이 너무 이르다며 성장기 청소년은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전국 1000여 개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늦췄고 효과가 큰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 소아학회가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으로 늦추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아학회 측은 너무 이른 등교 시간은 결석과 지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중학생 59%와 고교생 87%가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 반에서 9시간 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공립고 가운데 40%의 등교 시간이 오전 8시 전이라며 오전 8시 30분 이후인 학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등교 시간을 늦추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면 방과 후 활동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교육위원회 협회는 주 저녁 학교의 등교 시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차터스쿨의 우수성이 입증됐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죠. 뉴욕시에 이 차터스쿨 17개가 또 신설됩니다. 시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차터스쿨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뉴욕시에는 200개 가까운 차터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이사회 차터스쿨위원회는 지난 8일 앞으로 2년간 뉴욕시에 17개의 차터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4개 학교는 탁월한 성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 차터스쿨에 배정됐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어치브먼트 퍼스트 부스윅 차터스쿨에 할당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뉴욕시에서 32개 차터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는 오는 2016년까지 46개 학교를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주로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뉴욕시에 17개 학교가 있는 어치브먼트 퍼스트 부스윅은 학교가 20개로 늘게 됩니다. 승인된 신설 학교들이 모두 운영되면 2016년 이 학교들의 재학생은 16,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97개 교인 뉴욕시 차터스쿨은 올해 초 승인된 학교까지 포함해 2016년에는 228개 교까지 늘어납니다. 신설될 14개의 석세스 아카데미 가운데 우선 4곳은 2015년 8월에 개교하고 나머지 10곳의 신설 학교는 2016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주법에 따르면 이 학교들이 들어설 공간은 시정부의 자체 소유 건물에서 제공하거나 렌트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 시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자원들을 차터스쿨이 소모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